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단이 지난 1월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소중한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보통합 추진의 긴 여정에서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한 정무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무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보통합은 청사진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실체에 다가가게 되어서 미래 세대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무조직법과 관련한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우리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사진에서 보듯이 문교부가 담당하는 유치원, 내무부가 관할하는 새마을 유아원,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유아원은 보건사회부로, 그 보건사회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풀어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수곤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5세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조실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처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유보통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관리부처 통합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도 유보통합이 지난 30여 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결정적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우려하는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는 자연히 영유아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영유아 교육 보육 현장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는 공통적으로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주셨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며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단초임을 모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보통합은 선진국은 이미 끝마친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OECD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ECEC로 지칭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역시 2011년에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개정해서 0-2세도 교육의 단계에 추가하였습니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앞으로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인 2023년과 2024년 동안에는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2단계인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계 전문가 12분으로 구성된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을 발족했으며 주요 정책의 심의와 조정 등을 위해서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격차 해소, 통합 모델 마련, 그것이 정책 과제인데요.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에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을 우선 일원화한 뒤에 지방 일원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복지부의 업무가 교육부로, 2단계는 시도 시군구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3단계는 통합 모델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가 모여서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사자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와 인력 지원 등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에 4개 기관이 하나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장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보통합 실현의 첫 단계가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태규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여러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어서 지방 단위의 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등이 해당 법률이 됩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은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중앙지방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참여해서 원활한 지방 업무 이관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참여한 이관 준비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활용해서 영유아 보육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그에 따른 정원 이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례와 사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업무에 따른 이관 인원을 협의하고 전입, 파견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재정은 기존 정부와 시도, 시군구가 담당하였던 영유아 보육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기존 보건복지부 국고는 그대로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현행 교육부 예산과 통합되어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경우 지방비 대응 예산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논의는 금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인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중에 지역별 자체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시도, 시군구 간의 연계와 협력으로 아동 안전 등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시도교육청 이관은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보육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관 대상인 보육 예산을 산정한 후에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유보통합은 격차 해소와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 예산이 수반됩니다.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는 교부금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체계 일원화 외에 관리체계 일원화가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유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선도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학비 부담 경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 등 지역별로 격차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이나 과제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7개 교육청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시설 설립의 기준, 교육과정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전체적 그림이 제시될 것입니다. 통합 모델 시안은 최종안은 아닙니다. 금년 말 시안을 발표하면 내년 1년간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24년 말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모델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지향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유보 통합이라는 긴 여정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유보 통합과 관련된 여러 주요 사항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된다면 향후 한 부처에서 보다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